그의 이름은 오바라 조지, 한국 이름은 김성종입니다. 1952년생이고요. 그는 일본의 기업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2건의 살인과 다수의 강간을 저지른 인물이죠. 자, 그가 저지른 강간 사건은요, 일본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에만 하더라도요. 오바라는 1952년 오사카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가 일본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대형 가게의 점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를 축적을 했죠. 그러면서 사실 오바라는 일본에서 상당히 부유하게 자라났어요. 명문학교를 입학을 하고요. 잘 자라다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라가 그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게 돼요. 대학도 진학을 하죠. 근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귀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오바라 조지로 고치게 되죠. 상당히 돈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부동산 투자도 하고 거기서 이제 돈도 벌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좀 돈이 좀 잘 안 됐나 봐요. 여기 중에 야쿠자하고 결합해서 돈 세탁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한테는 집착증이 있어요. 백인 여자 집착증. 1980년대, 1990년대만 해도 일본에서 백인 여성을 보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상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오바라가 이 백인 여성에게 굉장히 집착하고 이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오바라는 여성에게 약간 성적 모욕감을 주고 그 지배하려고 하는 성적 패티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특징이 뭐냐면 약간 우리가 일본 이상한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얼굴에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여자한테 이렇게 이상한 거 하는 거 있잖아.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거. 게다가 욕도 하고 그러면서 성행위를 하는 약간 판타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그런데 1992년 일본 가나가와현 즈시라는 곳에서 호주에서 일본으로 왔던 모델 카리타 리지웨이라는 여성이 오바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둘은 만나고 오바라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여자에게 술을 한 잔 건네게 돼요. 근데 그 술 안에 오바라가 마약 성분이 든 약품을 넣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정신을 잃었고요. 오바라는 정신을 잃은 그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합니다. 1992년부터 8년 동안 2000년에 이르는 8년 동안 오바라는 그 자신의 부유한 지위를 이용해서 다수의 여성을 유인했고 이런 방식으로 성폭행했어요. 그러다 2000년 7월 1일 도쿄 롯본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 롯본기가 약간 우리나라의 이태원 같은 곳이래요. 저도 안 가봤는데 약간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롯본기 클럽에서 일하던 영국 여성, 바로 이 여성이죠. 영국 여성 루시 블랙맨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당시에 21살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실종됩니다. 7월 1일 날요. 이 루시의 언니 소피가 자신의 동생이 실종됐다는 걸 알고 일본에 직접 찾아와요. 도쿄에 오게 되죠. 그리고 이틀 뒤 아버지에까지 도쿄에 도착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이 딸을 찾으려고 이제 아버지가 일본 언론까지 알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 결과 한 일주일 후에 영국 언론에서도 이 루시라는 여자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자국인이 일본에서 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 결국 영국의 총리 토니 블레어가 일본 총리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야, 너네 일본에서 지금 우리 자국인인 그 루시가 실종이 됐다고 하는데 좀 수사를 도와달라.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그 범행이 바로 여기 있는 오바라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걸 이제 밝혀지게 되죠. 체포되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그녀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후 2001년 1월 달에 가나가와 현의 한 도시의 바닷가 근처 창고에서 이 여자의 토막 사체가 발견됩니다. 오바라는 클럽에서 일하고 있던 그녀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돈이 많고 뭐 하니까 데이트를 하자면서 유인을 했죠.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고 마약으로 그녀를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차라리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전기톱으로 그녀를 토막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파트 근처 동굴에 유기하게 되죠. 2003년 그는 지방법원의 강간 및 살인 혐의로 기소가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계속 재판이 계속돼요. 그래서 2000년에 사실 이 여자가 사라졌는데 2003년에나 살인 혐의로 받게 되고 2007년에 무기징역을 받게 돼요. 7년이 지나서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실제로 이 여자를 죽인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리지, 이 모델에 대해 죽인 것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건데 사실 이 영국 여성에 대한 거는 2008년이 지나서야 사건의 그 판결을 받게 됐다고 해요. 자, 체포가 된 후에 그의 집을 수색을 했는데 그의 집에는 4,800여 개에 달하는 포르노 영화, 비디오가 발견이 됐고요.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건 그 2명이었지만 여자들을 꼬셔서 마약을 이용해서 약 40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중에 150명이 백인 여성이었다고 해요. 되게 못되게 생겼어요. 약간 잘생겼다며.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짜증나지. 오늘 데이트 폭력 편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어떤 마지막 제가 좀 마무리를 하자면 글쎄요. 많은 여자분들이요.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나서 상대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해서 이렇게 설득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폭력을 당한 게 있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 지나치는 모습에 남성들은 다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요. 어떠한 이유에서가 됐든 폭력은 납득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단호한 태도를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세요. 이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어떤 상대방의 남자한테 이렇게 당했다는 거 가족과 친구에게 알리고 또 성폭력 상담소도 이용을 해야 할 수 있고요. 내가 그냥 잘못했지라는 생각보다는 주변에 좀 도움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했을 때는요. 그 흔적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됩니다. 문자나 메일,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두시고 또 폭력에 당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시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끊어두시고요. 그리고 폭력을 여러분한테 행사한 그 상대방과 단둘이 만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꼭 만나야 한다면 안전한 장소에서 누군가를 동반하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방송 많은 여자분들이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